최근에 굉장히 더워. 그치? 너는 이런 날 주로 뭐하니? 나는 그냥 더우면은 집에서 에어컨 틀고 이불 덮고 TV 자는 게 그냥 최고인 것 같아. 참 집이 있어서 참 편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게. 만약 우리한테 집이 없으면은 어떨 것 같아? 너는 노숙인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봤니? 냄새나거나 게으른 사람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봤을 거야. 근데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돈을 안 벌고 이러고 있나? 노숙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노숙인들이 노숙을 결정하게 된 계기를 보면 경제적 문제가 33.4%, 질병 및 장애가 25.6%, 이혼과 같은 경우가 15%라고 해. 오히려 무기력과 비슷한 문제가 8.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노숙인들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 바로 집이지. 정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노숙인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려는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어.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쉼터, 두 번째 주거 제공, 이 두 가지 정도로 정책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쉼터는 신청한 노숙인에 대해서 말 그대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야. 길가에 있는 노숙인들 와서 잠깐 잘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하는 곳이지. 근데 이게 서울시에 7군데밖에 없다는 게 문제지. 수도권에 조사된 노숙인만 해도 4,700명이 넘는데 7개의 시설에서 4,700명에 해당하는 노숙인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하는 거지. 한 쉼터당 700명에 해당하는 노숙인을 무상으로 재워줘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게다가 50%가 넘는 노숙인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 쉼터에서는 운영상의 문제로 노숙인들을 술 먹지 말라고 해. 근데 노숙인들이 과연 이걸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티는 게 문제야.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을 차근차근 순서 밟아가면서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술 마시지 마라 이랬더니 많은 노숙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쉼터에서 나오게 돼. 자, 이런 문제, 첫 번째 쉼터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봤는데, 두 번째 주택 제공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 주택 제공 정책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들이 2, 30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불했을 때 한 달에 10만원 정도의 돈으로 생활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노숙인들 50% 넘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이 사람들이 과연 2, 300에 해당하는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실제로 노숙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가능한 노숙인들이 거의 없다고 해. 그들의 수익 같은 문제는 좀 이따가 한번 다뤄볼게. 자, 노숙인들이 이렇게 돈을 벌기 힘든 환경에 있는 와중에 돈을 벌어서 와라 라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정책들, 굉장히 탁상공론식의 정책이 지금 굉장히 많아. 그렇다면 이제 한번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야. 국어를 했는데 하루에 10만원을 넘게 벌었다. 하루에 10만원이면 1년에 대략 300만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해봤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만원 벌었다고 해. 근데 어떤 사람은 12시간 동안 15,000원 벌었다고 해. 쉽게 말해서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 달라. 모든 노숙인들이 1시간 벌어서 만원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12시간 동안 구걸해서 벌었던 돈이 13,110원밖에 안 된다고 해. 1시간에 1,000원 벌었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젠 이런 의문이 떠오를 거야. 노숙인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나? 노숙인들은 굉장히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 자립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들었을 때 노숙인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쉽게 믿고 뽑았을 수가 없어. 자, 그렇다면은 뭐 일용직 아르바이트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근데 실제로 노숙인들 중에 일용직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있어. 서울역에서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쉽게 말해 막노동을 해. 그런데 겨울 되면은 일이 많이 들어오고 여름이 되면 일이 안 들어와.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겨울쯤에는 집을 구해서 편히 집에서 쉬고, 여름에는 일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 그래서 나와서 지내게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일자리는 없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 이것도 있기는 있어. 자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노숙인들을 뽑아가지고 일용직 아르바이트처럼 쓰는 거야. 근데 노숙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자활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 첫 번째, 안 뽑아줘. 노숙인들이 일을 달라고 가서 신청을 해놓잖아? 기다리는 시간이 2년이 넘어선다고 해. 일을 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일을 안 주니까 욕설을 하게 되고 폭행을 하게 된다고 해. 근데 폭행을 하면 또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두 번째 문제, 자활이 됐어.
일을 했어. 근데 한 달에 버는 돈이 50만 원 안팎밖에 되지 않아. 50만 원 안팎이면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150만 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도 하고 5, 60만 원 가지고 한 달 정도의 생활 되지도 않아. 저축은 물론 말할 것도 없어. 자, 여기까지 집과 수익에 대한 문제점 한번 알아봤어. 참 심각한 문제야. 그렇지? 이분들을 돕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문제들부터 손대야 할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필요 물품들이라도 후원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이분들은 다른 물품보다는 청결에 관련된 그런 물품들을 후원받길 원하시더라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한번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어. 다음과 같은 물품들을 후원해줘.